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장의 시장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개장 전 이슈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특징주들은 어떤 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도 체크하면서 전문가님이 꼽는 테마 그리고 시그널 포착 종목은 어떤 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 중에 만나보는 시그널 포착 종목들,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2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3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었죠. 지난 금요일이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양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도 시장을 짓누를 만한 관세 관련된 얘기라든지 미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표 발표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예견돼 있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시장이 파란불을 켜기는 했지만 비교적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우려감은 이미 지난 금요일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었고 또 오히려 미국 정책 모멘텀에 조선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하단을 어느 정도는 지지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향한 새로운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죠. 캐나다와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 공격에 나섰고요. 멕시코도 조만간 보복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세 정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에 증시에서는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던 S&P 500 지수 작년 11월 초보다도 더 주가 지수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나타났었던 상승분은 거의 다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다,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제장의 국내 증시 또 간밤의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우리 김혜주 캐스터 통해서 개장 워밍업으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에 미증시는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죠. 조선주와 방산주가 두드러지며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실까요?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5% 보합권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3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실까요? 코스피는 개인이 2,044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96억 원, 1,47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375억 원, 9억 원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450억 원 담아냈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백악관 파행을 본 유럽 정상들이 단결과 방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행 이후에 유럽의 정상들은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안보 강화 대책과 방위비 증액에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방산 투자 심리가 자극됐는데요. 방산주들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알아볼까요? 미국 관세 협상 카드는 K조선이었죠. 한미 산업장관이 만나 조선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조선주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조정 검토 중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조선업이 협상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LNG선과 컨테이너선, 한국조선업 경쟁력이 높아지며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주들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핫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로 2차 전지도 역시 많이 하락했는데요.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자동차주도 하락세 보였죠. 현대차는 1.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방위비 증액 소식에 방산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는 하락세였지만 18% 넘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현대 로템과 10.87%, LIG 넥스원 7.3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관세 안전주로 꼽히는 조선 관련주들도 빨간불 켰는데요. HD 현대중공업 6.25%, 하나오션은 14.5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제약기업들의 양호한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죠. 미국 10년물 국채 하락, 관세 이슈 부재, 이러한 각종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 바이오줄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한양행이 6.4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보로노미는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와 방산주보다는 아니지만 전체 시장의 하락세를 방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으로 재건주는 약세를 띠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고요.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도 확인해 보실까요?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캐나다도 즉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두 나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는 1.55%, 나스닥은 0.35%, S&P 500 1.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애플은 신제품을 발표했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8% 하락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2% 가까이 상승하는 좋은 흐름이었죠. 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락 마감하면서 4.47%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나면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도 살펴봤고요. 국내 주식시장은 조선주와 방산주 좋은 흐름 보였고요. 대형주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관세 전쟁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죠. 글로벌 경제 이슈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하루 대표님께서는 시장의 맥을 워낙 정확하게 짚으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주십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20분까지 열려 있을 예정인데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장중에 실시간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시그널 포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오늘 장도 같이 한번 대표님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 모시고 시장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미증시가 작년에는 또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또 최근에는 연일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그 가슴앓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미증시가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는 일정 구간 하단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섹터 종목에서 또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지 오늘 시장 장전해 봐야 될 만한 이슈들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공략해 볼 만한 히든 종목도 두 종목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흐름을 봤을 때 국장이 좋지 않아서 나는 미국장에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연초부터는 그래도 다시 국내 증시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 장 안에서 내가 수익을 실현해봐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글로벌 증시 전반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럴 때는 단연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시면서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 분위기가 정확하게 어떤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죠. 대표님과 함께 미 증시 이슈들 체크하면서 현재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지금 크게 짓누르는 건 단연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관세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기 시작했고 보복 관세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있을까요? 하고 있고요.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선 자국민 우선주의가 굉장히 그렇죠. 큰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미증시가 빠지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는 미증시 추가 매도에 대한 우리 미증시의 그 실익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네. 어느 정도 협상의 빌미를 뒤쪽에서는 계속해서 물밑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쟁으로까지 무역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공포감에 우리가 이제 조금 주춤주춤하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 심리가 무너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고 이제 문제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상대 국가들도 보복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식시장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그리고 중국은 농산물에 10%에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커지면서 증시가 그렇다 할 매수세 없이 상승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에 대한 재료들은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강도가 조금씩 잦아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더 확대되면서 뭐 아예 이제 추세를 바꾸면서 그 하락 추세를 만든다라고 보기라기보다는 요걸 이제 한번 거품을 싹 빼고 미증시도 너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거품을 한번 싹 빼고 다시 한번 반등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언젠가 또 찾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잡아내는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관세 리스크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섹터들 그런 섹터들에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편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적절한 대응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뒤쪽에서 이제 이런 전쟁
관세 전쟁과 조금 리스크가 무관한 섹터들 관련된 종목들도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관세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여러분도 같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전략들은 어떤 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이 관세 전쟁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쪽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가져왔다라고 하시니까요. 시그널 포착 종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 증시 안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중국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안 그래도 전기차 캐즘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저는 이제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테슬라를 전기차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AI라든지 자율주행 로봇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증시 빅테크 전반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조정 안에서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점 매수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미증시의 현물 같은 경우 테슬라를 중축으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지만 또 이게 언제 3월달 넘어서 이제 3월달이 들어왔잖아요. 3월달 지나서 대체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또 강세를 보이는 통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장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여름 전까지 그 휴가 시즌 전까지는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 안쪽으로 조금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반등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저점 매수가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테슬라의 이런 이제 지수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바닥에서 이제 좀 수급 로테이션이 돌아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최근 몇 거래일 보면 이제 2차 전지 섹터 안에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금 이제 차익 실현,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지수적인 측면 그리고 글로벌 대장주인 테슬라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의 지수 부진에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당분간은 이런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지속적으로 들어와 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한번 턴해주는 자리까지 올라와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뭐 관련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실적에 대한 개선들 그리고 뭐 업종에 대한 센티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보수적인 관점 유지를 하되 바닥에서 반발 매수 들어오고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센티가 바뀐 섹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테슬라로부터 파생되는 쪽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테슬라 하면 단연 전기차 2차 전지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전망이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조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올리나 하는 신호가 나타나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시장 때문에 짓눌린 모습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로 놓고 본다면 우주항공 그리고 AI와 관련된 재료들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보다 조금만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테슬라를 조금 더 다각화된 측면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테마는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미 증시 주요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팍스통신망 안에서 대표님의 전략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꼬박꼬박 수익을 찾아가고 있으십니다. 이 방송 안에서 계속해서 공략해주시는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단은 지난주에 금요일에 제가 또 아침에 방송에 나왔는데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공략주가 어제 이제 화요일이죠. 그 이번 주 시작하는 첫 거래일에 슈팅이 나와주면서 약 13%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방송 공략주 태광이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음새, 관이음새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조선기자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기자재 관련주로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이미 상승 이후에 조금 횡보를 하지만 고점에서 계속해서 저점 매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자리에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제 굉장히 또 큰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10% 넘는 상승률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는 13% 가량의 상승률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조선이라는 이제 또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 다음 목표가는 이 27,000원. 어제의 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다음 전략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는 시황 그리고 뉴스에 대한 종목에 대한 브리핑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 실시간으로 또 포착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 동시에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의 바로 직전 방송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안에서 히든 종목으로 태광을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수익권에 안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기자재 관련주입니다. 지속적으로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화력을 또 관련주들이 뽐내왔다 보니까 하나쯤은 담고 싶다라는 생각하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선은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선입견도 있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안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보자라고 하신 대표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이 정말 시장 안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죠. 오늘 방송에서도 대표님의 전략이 확실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히든 종목 그리고 시그널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이런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20분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장 전에 상기시켜보면 좋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이 눈여겨보고 있으신 이슈는 어느 쪽에서 파생되어 왔을까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굉장히 큰 그렇죠.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나기를 좀 피해 보고자. 너무 많이 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우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우비든 뭐 우산이든 뭐 어떤 것이더라도 우리가 좀 비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섹터를 조금 찾다 보니까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한동안 또 잠잠하기도 했었고 그쵸. 지금 또 공매도라는 우려감이 조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밀증시에서부터 조금 이제 주춤주춤하고 있는 맞아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재료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런 보복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반발 이제 매수가 들어와 주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이제 조정 장세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어제까지 조정 장세에서 수급이 또 강하게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는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였다라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부분의 업종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많으면 10% 적으면 3에서 5%가량 하락폭을 만들어내는 데에 비해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이제 뭐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견조하게 대형주 위주의 견조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이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들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사실 이런 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4월달, 5월달 이제 봄이 되면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뭐 학회라든지 이런 컨퍼런스가 굉장히 또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온 내용들을 좀 보시면 3월 달부터 해서 4월, 5월과 6월 뭐 굉장히 종류도 많죠. 유럽 폐암학회, 미국 암학회, 뭐 간학회, 뭐 임상종양학회 굉장히 다양한 섹터 안에서 관련 질환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요 안에서 지속적인 언급이 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가 이런 일정을 앞두고 한번 계속해서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조금 먼저 미리 포착을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와준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이제 100만 원 넘어가고 그 이후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조정이 나와주곤 있지만 굉장히 또 강한 흐름과 재료적인 측면들 모멘텀 굉장히 좋은 종목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엔 또 급등이 나왔죠. 20% 넘는 상승률 나왔던 보로노이까지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이제 투심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조금 조정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 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대장주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조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에 또 이제 최고점 4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최저점 기준으로 해서 한 40% 가량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이후에 이렇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라이센스라든지 센티멘털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시금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 이후에 최고점 부근까지 또 이제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대장주의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마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선 이후로 황제주라는 별명까지 받았었는데 지금은 조정 장세죠. 지금은 뭐 21평을 뚫고 내려가서 하단에 이제 뭐 100만 원 부근까지도 하단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 중장기적인 모멘텀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주봉상 월봉상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상단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보로노이 이 종목은 뭐 신약에 대한 그 재료들 보로노이 제가 타자가 조금 어설프네요. 보로노이. 자 어제 20% 넘는 상승률 나와주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레벨업을 해줄 수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제약바이오 물론 전반적인 전 업종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재료가 있고 영업이익과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조정 이후에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오늘 제가 뒤쪽에서 한 종목 더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트럼프라는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바이오를 노려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부터 6월까지 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주요 학회들이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학회들이 열릴 때면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또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3가지 짚어주셨죠.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보로노이까지 3가지 종목을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정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안에도 정말 수많은 종목이 있죠.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확실히 해야지만 그 다음에 확실하게 오르면서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3가지 종목 물론 유망한 종목이죠. 이 종목들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받아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향후의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만나봤던 세 가지 종목보다 조금 더 유망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대표님이 가져오신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차별점이 있는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일단은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이고 이제 반등 자리에서 정확하게 또 반등이 나와주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라이센스 수익만 1,052억 원에 달하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그 승인 이후에 라이센스 수익이 1,000억 원이 넘어간 건데 올해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추가적인 품목 허가를 받아서 이거 이상, 요거에 훨씬 더 많은 크기의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16만 5천 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선 하단에서 계속해서 반등 시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어제 종가 12만 9,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 박스권 여기를 이제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하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적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려야 되는 또 혜택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브리핑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손하게 좀 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히든 종목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또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분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수익으로 가져가셔야겠죠. 이미 지난해 실적이 탄탄했는데 올해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래도 유의미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이 눈여겨보고 있으시는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 하나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그 트럼프 관세 이슈에 우리가 소나기를 좀 피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또 큰 우산 파라솔이 되는 섹터가 방산과 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뭐 역시나 뭐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수혜주로서의 언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과 조선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상반기 안에 트럼프 관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런 신호들이 포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발 악재, 주말 동안에 있었던 미국발 악재를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증시 전반에 걸쳐서 상승해주면서 나름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유럽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방위비 부담이 어디로 수혜를 얻게 되냐? 국내 방산 기업들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주가를 상승 견인할 수 있는 재료가 됐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월에 33만 5천 원 하던 종목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70만 1천 원까지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특히나 또 하나오션과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3만 3,750원 하던 주가가 지금 거의 뭐 3개월 사이에 8만 원까지 2배 이상을 찍고 이제 3배 가까이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서 고점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섹터가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 그리고 실적과 이미 수주 잔고가 탄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것만큼이나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요 두 섹터 방산과 조선 이외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과 반등을 거쳐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자면 어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또 불기둥을 또 쏟아냈었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방산 섹터의 전반적인 섹터 안에서 대장주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제 중소형 캐파 안에 있는 종목들도 순환매 장세가 시작이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관련 종목들 특징 중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대비해서 뭐 300%, 40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준 상황이고 지금 고점에서 조정이 한 차례 나온 이후에 그걸 이제 그대로 반등을 해주면서 전일 이제 18%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오늘은 장 초반에 조금 이제 개파락하면서 조금 단기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큰 틀 안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상에서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의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센티멘탈이 변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 다음 스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은 한일단조라는 종목이고요.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해지성 테마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났다 혹은 시장이 빠진다 했을 때 해지성 테마로서 이렇게 끼 있게 올라가지고 그리고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던 이런 한일단조 같은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일단은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는 상황. 일단은 미증시에서의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부재했기 때문에 수급이 부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자리 고점 라인에서 조금 이제 반등 시도 그리고 지지선을 조금 지켜주는 자리 2,500원 선에서 좀 안착을 해준다면 한 차례의 추가적인 상승도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직 상방의 폭이 더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듯이 지금 이제 센티가 살아있고 여전히 펀더멘탈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는 이 방산 섹터 안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보다는 이제 급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아직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뒤쪽에서 오늘 마지막 히든 공략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앵커님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안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방산 관련주들이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기도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전망까지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관련주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일단조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 안에서 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죠. 이런 종목들보다 지금 자리에서 위치적으로 더 좋은 종목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 시그널 포착 종목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미리 대기하고 있으시다가 이따가 종목에 대한 설명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산과 관련된 이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16% 상승하면서 2,55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8% 상승했죠. 둘 다 1%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급락 그리고 어제까지 이어졌던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워낙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일제히 나와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 짚어봤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던 대표님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매물이 다소
다소 출회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 그리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까지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까지도 오늘 시장 안에서는 조금 하락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올라가고 있죠.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 대표님 통해서 짚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또 다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61%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낙폭이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저가 매수세 그리고 단기 반등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 대표님 통해서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려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저점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항대 혹은 지지대까지 이제 내려와 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관세에 대한 재료들은 시장에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심에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 이제 국내 증시는 2배, 3배 가량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런 하방에 취약했던 상황인데 최근의 증시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미증시에 비해서도 견조한 흐름,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작년에 못 올랐던 증시가 대부분 이렇게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고 오늘 요 지금 센티를 계속해서 이어가주면서 한 이틀 연속 계속해서 반등 그리고 빨간 양봉을 만들어주면은 우리 국내 증시가 여전히 하방이 좀 경직되어 있고 견조한 흐름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투심이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장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흐름을 일단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겠죠. 다만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이렇다 할 종목 다른 이제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뭐 다 같이 급등을 할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이런 이제 골고루 상승해주는 힘이 시장 전반적인 투심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역시 지금 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해주는 자리인데 이런 종목들 지금 대장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수 견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55,000원 위에서 오늘 종가를 마감을 형성을 해주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시장 대응 방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재료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조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또 궁금하시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는 내용들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양시장 주가 지수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힘이 장 마감까지도 유지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일단은 어제 하락분이 나왔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님의 전략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그 전에 방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표님은 어떤 종목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으신지 시그널 포착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그널이 포착되는 종목, 방산 안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오늘 이렇게 다시 또 반납하는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은 견조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안에서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찬스가 될까요? 네,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역시나 이제 장 초반에 살짝 이제 꼬리 달면서 아래 꼬리 달면서 밀려났었는데 지금 다시금 반등을 하면서 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 우주항공과 관련된 또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과 관련된 재료 이런 부분들 어떤 재료를 또 가지고 있냐면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우주 산업이 있잖아요. 스타링크. 지금 스타링크가 올해 초에 또 한국 상륙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포착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과 우주항공 두 가지 재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SAR 위성 산업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이제 위성 산업과 관련된 부품들을 LIG 넥스원에 시제품을 현재 납품을 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재료,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스타링크도 있고 올해 위성 발사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재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위성 발사로 발생되는 매출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차트적인 측면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사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예요. 작년 2024년 11월에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이고, 신규 상장날 최고점 8,400원까지 올라와 줬다가 지금 저점은 3,500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방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이런 재료적인 측면이나 일정적인 측면들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고, 이 바닥 확인 이후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지금 올해 2월달 중순에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제 완연하게 또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조정에 의해서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조정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하단의 중요한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또 견조하게 잘 버텨주면서 하방에서 도치 형태로 마감을 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도치 이후에 또 강한 반등 시세 22% 상승률 보여주면서 하단의 경직성을 또 확인한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배열로 만들었고 상방 추세에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재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만들어놨던 6,980원 이런 이제 고점을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통해서 전고점 돌파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LIG 넥스원의 시제품을 납품을 하고 이제 위성 발사가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예정되어 있다라는 재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점에서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자리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종목들밖에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산 안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서 순환매가 또 이루어질 것인데 이 종목 그리고 또 드론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우주항공과 이런 위성과 관련된 종목으로 순차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역시나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는 혜택이 되어야겠죠. 차트를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힌트들 브리핑 조금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방산 안에서 아직 조금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후발주를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산 재료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마저도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방산 안에서는 LIG 넥스원 방산 3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위성 발사 계속해서 일정이 꾸준하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체도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어서 향후 전망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가 어제같이 힘든 장 안에서 폭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도 갭을 띄우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세를 가지고 갈 만한, 끌고 갈 만한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지금 차트 안에서 어제 폭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금 저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그쵸. 어제의 22%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방으로 크게 또 열려 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단기 급등에 너무 헉할 필요는 없다.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레디 개장 시그널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